안녕하세요. 지금 금요대중지성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현숙입니다. 주역으로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주 곤란하더라고요. 주역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주역을 좀 아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주역의 흥미를 돋우는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역책을 여태까지 뭐 몰라서 안 보셨겠어요? 보면은 그 많은 한자랑 그 어려운 글자들을 어떻게 뚫고 가야 될지 몰라서 정말 주역은 나랑 먼 책이구나 하고 안 하신 거죠? 그랬는데 그것을 뚫고 흥미를 일으키는 강의,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 인생과 맞닿아서 어떠한 그 지혜를 얻는 강의, 이걸 제가 1시간 20분 동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엄청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겠죠. 지금 이 강의 주제가 전쟁과 평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강의 이제 제목도 뭐 번뇌를 드러내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랬는데, 전쟁과 평화 딱 이렇게 5자만 있는 글자를 뭔가 이유에 의해서 이걸 클릭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전쟁에 꽂히셨는지 평화에 꽂히셨는지 아니면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 뭔가 전쟁 중, 이게 뭐야, 마음이 온통 전쟁 중이야.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누군가와 전쟁을 치르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삶 자체가 전쟁이야 라는 어떤 그런 기저가 깔려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과 인연을 조건으로 해서 이 시간을 비워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내게 하는 거죠. 선생님들은 그냥 내가 선택을 해서 이 시간에 왔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작동해서 이 시간을 비워놓고 이 시간에 오게 하는, 그리고 저 문 앞에서 이걸 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연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삶과. 그래서 지금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연결시킬지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저희들이 책을 쓸 때 그렇게 썼거든요. 사실은 괴가 어떨 때는 뽑아서 괴를 오기도 하고, 또 내가 선택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내 선택이야 라고 하지만 그 선택에는 수많은 원인들이 개입된 선택이란 말이에요. 내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럴 때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내 인생의 주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지수사와 수지비계를 굉장히 열심히 들으실 거라는 상상하에, 예상하에 계략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아마 각자가 자기가 뽑은 괴에 들어오면은 조시다가도 아마 들으실 거예요. 이게 지수사 수지비가 보면 일단은 딱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주역을 공부하실 때 주역은 점으로 시작했어요. 점은 어떻냐 하면 내가 어떤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 일단 우리도 무슨 일이 발생하면 최측근한테 뭘 물어보죠. 물어봤는데 최측근이 별로 이렇게 이게 뭐 그래도 결정이 안 돼. 그러면 그 일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물어봐요. 물어봤는데도 잘 안 돼.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인연 조건에서 왔는지 천지에 물어보는 그 심리작용이, 점이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는 과학이 없었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이래 천지에 묻는 어떠한 그 도구를 개발하게 한 거죠. 그래서 내 일을 해결할 때 점으로서 행운으로서 또는 결정하는 게 아니라 2단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 천지에 물어서 그것을 헤아리고 추측하고 판단하려고 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나와 사람들 간의 논의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 이 점을 쳐서 거기서 천지가 주는 해안을 갖는 거죠. 그게 바로 점이 시작된 거예요. 지수사수지비는 64개 중에서 7번째, 8번째 개거든요. 선생님들이 주역을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 가운데 지수사라는 괴가 있어, 수지비라는 괴가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64개 생각 안 하셔도 되고 3개, 하계, 뭐 8개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늘은 지수사, 수지비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뭔지, 그게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그 중에서 내 한 부분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걸 다 하려고도 하시는지도 말고 뭐 다 하셔도 돼요. 한 부분만 가져갔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돕기 위해서 설명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할게요. 지수 4의 4는 이거는 스승이라고 알잖아요. 스승이 아니고 지금 64개에서는 군사, 군중, 무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수 4개는 다툼이 생긴 다음에, 다툼은 보통 우리 1대1로 다투죠. 그럴 때는 나와 너만 이리 다투. 근데 다툼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무리가 지어져요. 왜냐하면 다투는 사람은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동조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는 둘이가 싸웠는데 나중에는 뭐 엄마, 아빠, 형제 막 가져와서 집안 싸움, 나중에는 뭐 나라 싸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수 4의 4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전쟁은 시작돼. 이제 1대1 싸움이 아닌 거죠. 이렇게 무리가 되면 이제 전쟁이야. 너 죽고 나 살자. 뭐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 다 죽자.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이 바로 사회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치러야 되는지가 이 전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비있게는 전쟁이 언제까지 전쟁이 계속되진 않잖아요. 전쟁은 언젠가는 끝난단 말이에요. 끝난 다음에 그 전쟁의 상흔을 어떻게 이렇게 갈무리하느냐. 그리고 전쟁 중에 우리가 그렇죠. 싸워보니까 제가 내 편 아니었네. 이게 평소에는 내 편인 것 같았어. 근데 둘 딱 싸워보니까 아니야, 내 편 아니었네. 그게 딱 드러나죠. 그럴 때 다시 무리가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 무리가 지어진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화롭게 어떻게 안정을 추구할 것인가, 새롭게 무리가 지은 거기서 어떻게 안정을 취할 것인가가 수지비예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 어떻게 안정을 취하는지를 그 원리를 알면 그 평화가 지속이 오래되겠죠. 그래서 전쟁과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지수 4부터 하면 4는 여기 지금 적어놓은 거는 괴사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딱 해석하는 거예요. 전쟁은 어떻게 치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핵심 글자만 했는데 정과 장인이에요. 정은 뭐냐면 바르다는 건데 발라야 돼. 올발라야 돼. 이 전쟁이 올발라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다 의문 들죠. 누구나 다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하는 거지. 자기가 틀렸는데 전쟁하는 사람은 정말 폭군 말고는 없죠. 저 여자를 취해야겠어. 그죠? 근데 그 폭군 입장에서도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른 거야. 그죠? 저렇게 이쁜 여자를 저렇게 이상한 남자한테 두면 안 되지. 그러니까 데려와야 돼. 자기는 올바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바르다고 하면 올바름의 기준이 너무 이상해지죠. 근데 여기서 올바름은 명분이에요. 내가 여러 사람을 지금 모아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전쟁 과정에는 오만 일이 일어나고 많은 희생들이 따르게 되죠. 그렇게 무리를 지을 때 그 명분이 정당하냐. 그것이 확실하게 개인이 싸울 때는 뭔가 착각이 따지거나 망상이 있어서 자기의 그 망상이 옳다고 생각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전체가 싸울 때는 전체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돼야 돼요. 저 혼자의 망상이 아니라 우리 10명 대 10명을 싸우면 이 10명, 내 무리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장인이 있어야 돼요. 싸우려면 우리가 10명이 싸운다, 100대 100으로 싸운다 해가지고 100대 100이 다 싸울 수는 없어요. 누군가 주축이 돼서 싸워야 되죠. 그죠? 연락이 오면 받아야 되고 뭐 어떤 말 전해야 되고, 또 옛날 전쟁 같은 건 실제로 칼을 휘두르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여야 되냐. 이게 바로 장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장인 많이 들어봤죠.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지속해서 이 장인의 경지에 오른 그 장인.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이 장인은 이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하는 자, 그죠? 그리고 이 상황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자, 그죠? 그리고 그런 오래된 그 대처 능력이 입증된 자, 그런 자를 앞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만 딱 해도 무리가 명분이 있어. 그리고 그런 장인이 있어. 그러면 왠지 이제 전쟁을 시작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괴사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시작되는데 주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에서 시작해요. 1, 2, 3, 4, 5, 6 처음 끝. 그리고 각자가 다 위치가 있어요. 역할이 있거나 우리가 같이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도 각자 나름의 생각이 있어요. 막 지금 막 이렇게 쳐들어가면서도 나 가도 되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장군이 이제 진격하자 이랬는데 난 아닐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전쟁이지만 각자는 또 각자의 역할이 있고 거기서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 그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가 이제 효의 역할이에요. 근데 어쨌든 처음 시작은 전쟁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사의 초효 같은 경우는 전쟁의 시작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핵심 단어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율이에요. 율은 뭐냐면 율법, 그리고 뭐죠? 어떤 규칙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이거 정말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싸우다가 명분도 정확해. 장인도 있어. 그랬는데 뭔가 전쟁이 이상해지고 폭로전으로 가면서 니 죽고 나 죽고 살자 이렇게 가는 이유를 보면 우리가 이 전반적인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는 합의를 못한다 쳐. 왜냐하면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우리 합의하고 싸우자 이러면은 그래? 그 합의를 깨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라도 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까지는 넘지 말자.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떻게 대응하자. 그 정도 최소한은 룰이 있어야지만 상황이 아주 비극적으로는 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게 실제로 전쟁을 치를 때는 민간인들 막 죽이고 학살하고 성폭행하고 온갖 것 다 뺏고 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서 승리해도 흉한 거죠. 왜냐하면 민심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룰이 없으면은 우리가 싸웠어.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싸움이 찝찝하죠. 싸우긴 했는데 아무도 나보고 축하한다 말 안 해. 그래서 제가 이게 내 인생의 주역에 한 30년 전에 커피 전쟁 얘기를 했거든요. 남녀로 갈려져서 싸우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죠. 여자들이 30분 일찍 와서 커피 타래. 지금은 뭐 싸울 것도 안 해요. 뭐 안 해 하면 끝인 건데 30년 전은 또 그런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제 폭로전부터 시작해가 그 작은 사무실에서 뭘 폭로할 거 있는가 싶어도 폭로할 게 많아요. 이게 나중에는 커피랑 상관없는 이제 폭로전이 가는 거예요. 저 남자는 지나가다 보니 여자 관계가 문란하더라. 뭐 이러는 거. 저 여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기더라도 정말 남는 건 없는 거예요. 왜 싸웠나? 허무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율이 없는 전쟁은 허무해지고 사람들이 정말 인생이 이런 건가 하고 그런 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율이에요. 내가 전쟁을 시작할 때는 율. 그래서 남편과 부부싸움이 문연 전쟁으로 치러질 때 또는 어떤 사람과 내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내가 율이 있는가? 내 속에. 그 율이 없을 때는 정말 파국지세가 가는 거예요. 최소한 이 선은 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먼저 갖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전체 효에서 보면 이 사람만 짝대기가 길죠. 짝대기가 긴 것을 양이라고 해요. 양인 사람은 양강하고 그 능력 있고 또 자기의 어떠한 주장을 끝까지 펼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예요. 전쟁의 상황에서는 이런 사람이 장군이 되는 거죠. 아까 장인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를 대표해서 전쟁을 치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지금 이 사람의 역할인 거죠. 처음 말이 중이에요. 중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전체 상황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이 사람의 가장 큰 역할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전쟁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한테는 전쟁의 모든 지휘권이 바뀌어진 정권을 통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말 한마디 이거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사심이 개입돼.
뭐가 이렇게 개입돼. 제가 미워. 전쟁에서는 장군 하는 말에 의해서 죽이고 살리고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일단 우리 진영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죠. 그거는 지금 중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그런데 왕삼석명이라고 이상한 말이 있죠.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은 중이지만 이 전쟁을 치르도록 밀어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로 세우고 나머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가 왕삼석명이에요. 왕이 3번에 걸쳐서 명령을 하사해. 이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대표야.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당신이 우리의 대표니까 예우를 해. 옛날 같으면 장군이면 좋은 옷, 좋은 발. 그리고 당신이 정말 우리의 대표라는 신임을 보내는 것. 그런 행위를 3번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중의 입장에 서야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믿는지를 보여주고 실제로 신임을 보여야 된다는 게 바로 왕삼석명이에요. 그렇게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 2호 뽑으신 분들 있으세요? 한 분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지금 상황이랑 무슨 어떻게 연결이 되지 막 지금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어떻게든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냥. 저희들 내 인생의 주역도 그렇거든요. 막 처음에는 막 회로가 연결이 안 돼. 왜냐하면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지금 내 생각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내 상황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든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천지에 물어서 살펴서 알아내려고 점을 치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제 3번째 가면 여시라고 돼 있죠. 여시는 뭐냐면 술의 여지만 마늘 여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시는 죽음시, 그러니까 시체죠. 시체지만 또 주장할 시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수레에 죽음이 많아. 굉장히 흉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수레에 죽음이 왜 많아졌지? 생각하면 주장하는 것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봐요.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이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역으로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죠. 전쟁을 치르는 이 급박한 상황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군. 그런데 왕이 나한테는 왕삼석명을 안 하네. 근데 지위는 높아. 근데 제가 하는 게 보니까 잘 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뭔가 혼수를 두면 될 것 같아. 내 지위를 이용해서. 꼭 싸울 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대표야. 너가 대표해. 막 밀어내. 밀어낸 다음에 뒤에서 그건 아니잖아. 참 나라면 그래 안 할 텐데. 정말 답답하네. 그러면서 자기끼리 또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 필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그러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전쟁에서 패해. 그게 바로 지금 3효의 얘기예요. 다음 4효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표정이 심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3효 뽑으신 분들이 많은가요? 아니에요. 자, 4효 같은 경우는 좌차예요. 똑같이 이 사람보다 높이 있어. 둘 다 높이 있죠. 높이 있고 똑같이 이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좌차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좌차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좌측에 있다라는 말 알죠? 그렇게도 하고 전쟁에서는 진영자예요. 진영을 친다 하죠. 진영자고 차는 나아가지 않고 머무를 차예요. 그러니까 좌차는 무슨 뜻이에요? 진영에 머물러 나아가지 않아.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났으면 안 돼 라는 걸 알고 진영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머무를 줄 아는 것. 그렇게 머물러도 허물이 없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항상 이게 서로 막 쥐어뜯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은 물러날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돌격한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떨 때는 지금이 돌격 시점이 아니야. 그걸 딱 알고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이 참아야 될 때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참을 줄 아는 자가 바로 자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항상 싸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러나야 될 때라고 알 때는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째 사람이 있죠. 주역에서 5번째 사람은 왕이에요. 왕이고 군주고 전쟁을 시작하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일상에서 보면 사실은 10명 대 10명이 무리를 지어서 전쟁을 시작한다 할 때 시작하는 사람이 뚜렷하게 없죠. 어쨌든 전쟁이 시작되면 내가 다 그 시작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효를 보면 이 오효는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인데 어떨 때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가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전유금이거든요. 전유금이면 전은 밭전이에요. 내 밭에 금은 날짐승 금이에요. 그래서 내 밭에 날짐승이 들어왔어. 이럴 때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해보지 않았는데 아무도 뭐 그러지 않은데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내한테 확실히 희생, 손실이 있을 때 그때 전쟁을 하자라고 말할 줄 아는 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집언이라는 게 나오죠. 집언이라는 거는 말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은 막 타고 가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을 잡는다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이게 리집언이 돼 있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내 밭에 확실히 날짐승이 들어왔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 상황을 설득을 해야 돼요. 아까 명분 얘기했죠. 명분. 사람들은 명분이 있어야 움직여요. 이게 내가 해서 어떤 희생을 치를 줄 모르는데 그냥 저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이 싫었어. 우리 전쟁 치러.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우리 밭에 확실하게 날짐승이 들어왔어. 그것을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말을 해서 공유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명분을 확실하게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오효에 있는 사람은 장자는 yes 그리고 제자는 no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그거예요. 우리가 세운 그 장수 그 사람한테 힘을 부여하자. 이것이 지금 오효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전쟁을 시작하는 자, 전쟁을 하자라고 말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육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이 시작해서 끝날 무렵이에요. 그러면 이겼어, 졌어 이러고는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항상 그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얘기만 하면 안 돼. 이 전쟁을 치를 때 각자 역할이 다르잖아요. 나는 정말 죽을 똥 살 똥 전쟁을 했어. 쟤는 뒤에 그냥 소리만 내고 따라왔어. 그런데 공로는 똑같아. 이러면 그 다음 사람 마음이란 게 삐질삐질 하면서 삐지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것 가지고 긁고 넘어져요. 그렇죠. 우리도 예전에 그런 역사 많잖아요. 실컷 계곡을 했어. 근데 나중에 농공 행상하는 과정에서 다 삐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재밌었어요. 계곡, 승가, 소위물용 3단계로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전쟁에 가장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는 계곡, 나라를 열게 해. 그리고 승가, 두 번째는 가문을 열게 해.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거는 세 번째예요. 소위는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곡이랑 승가의 뜻은 뭐냐 하면은 예전에는 왕이 제후들을 세워서 제후들은 각자의 나라예요. 전체를 다스리거든요. 근데 제후들한테 가장 공로가 있는 제후들한테 왕이 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는 성을 주는 거예요. 가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과 가문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정치적 기반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지난 다음에 정치적 기반으로 계곡과 승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인은 무령이에요. 소인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해? 소인인데 전쟁의 공로가 굉장히 높아. 얘가 온갖 치사한 방법을 다 썼는데 사람은 잘 죽여. 근데 어쨌든 뭔가 했잖아요. 그런데 쟤를 계속 데리고 있다가 저런 힘으로 정치적 기반을 쓰면 날 죽이지 않는다는 보장 없죠. 그러니까 치안은 해야 되지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금을 줘, 비단을 줘, 여자를 줘, 말을 줘. 이렇게 물건을 많이 줘요. 물건은 쓰면 사라지니까. 그 대신 정치적 기반이 되는 땅이랑
가문은 안 줘요. 왜냐하면 땅과 가문은 100년, 200년, 300년 가잖아요. 그것은 이 나라와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랬던 게, 우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싸움을 해보면 이제 사람 됨됨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다들 지금 멀쩡하게 앉아 계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 말아서 정말 명분이 확실하고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각자의 성격이 나와요. 우리가 평상시 평화로울 때는 보이지 않는 성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단에 몰렸을 때 자기의 본능이 나와요. 그 본능을 철저하게 보는 현장이 바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정확하게 안다는 것도 망고 내 기준이지만 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아무런 자극이 없고 평화로울 때는 언제든지 좋은 사람인 척할 수 있고 좋은 역할을 하는 척 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급박하게 몰리는 그 현장에서는 내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 왕은 다 보고 있죠. 왕만 봐요. 우리도 싸워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 평소에 안 보는데 저런 사람이었네. 이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농공 행상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은 아니다는 사람은 절대 소인무령이죠. 근데 선물은 줘.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은 주는데 더 이상 이렇게 내 영역에 두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내가 옛날에 사람들이랑 막 다퉈서 싸웠는데 그때 같이 했던 사람이 나한테 선물은 주고 다음 연락은 안 하더라. 그러면 지금 소인무령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싸우고 난 다음에 좀 더 돈독해졌어. 그리고 뭔가 저 사람은 평생 같이 해도 될 사람일 것 같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면 이런 인생에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개국 선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쟁 후에 이런 뭐라나 농공 행상까지를 마무리해야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인도 그렇게 된 것 있죠. 소인이 만약에 물론 소인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소인이 만약에 유를 세울 줄 아는 소인이라면 내가 소인이야. 우리 다 소인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소인이 너무 막하지 않으려면 그나마 소인인데 약간 덜 소인?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그러려면 이 소인의 마음에 율이 자리하면 돼요. 그래서 불교나 모든 종교에 보면 계율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처음 깨달아서 바로 깨달을 수 없어. 그럼 깨닫는 과정에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얘가 막 살면 어떡해? 그죠? 그러면 막 살면서 계속 계율을 어기면서 막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네 하고 난 다음에 먼저 계율을 정하는 거야. 그것만 지키면 최소한 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짓만은 하지 않을 거야. 최소한이 계율이에요. 그러면 이 소인이 이걸 율을 지켰으면 소인무령이 안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수사 전체계에서 물론 다른 모든 것도 있지만 이 율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를 대표로 해서 누군가를 세웠을 때 그 사람을 믿고 왕삼성명 그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중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꼭 싸워서 나아가기만 하는 게 전쟁이 아니야. 가끔 물러서기도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대표로 내세운 사람이 뭔가 주장을 할 때 내가 딴 주장을 하면서 뒤에서 다른 세력을 모으는 것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다. 이게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전쟁의 판단을 끝내는 것 이게 지수사에서 배우는 지혜예요. 이거 들어보시니까 좀 뭔가 와닿으세요? 지금 이거 들으면서 각종 전쟁이 떠오르시죠? 지금 인생의 내 전쟁은 어떠했나? 그게 떠올라야지만 지금 이 수업을 잘 듣는 거예요. 내가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듣고 내 인생을 다 파노라처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소인됐던 거는 유율 때문이었네. 이렇게 뭔가가 자각이 오면 지금 잘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B 상황이에요. B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정과 평화. 그랬잖아요. 보고 나니까 이제 세력이 판도가 갈리는 거예요. 이제 예전 전쟁의 상황 같으면은
정말 이제 내가 따를 만한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따랐는데 알고 보니 저 사람이 더 좋아. 더 좋아라기보다는 더 따르고 싶어.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판도가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계는 친할비라는 뜻도 있고 친밀한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협력한다는 뜻. 근데 이 친밀한 보호자라는 거는 우리가 사적으로 막 친해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공동체를 형성할 때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거는 우리로 보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새기면 평화가 안정이 지속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를 파자하면 저 빨간 글자로 써놨죠. 사람이 2명 나란히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커요. 협력이라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협력하는 주체가 있고 내가 협력을 해. 그러니까 협력하는 주체는 능동적이고 협력을 하는 사람은 약간 수동적인 이 협력을 생각을 하거든요. 보좌를. 왜 우리 보좌 그러면 보좌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지비의 이 사람은 나란히 평등한 나란히 사람이 둘이 서 있는 게 바로 협력이야 라는 게 이게 비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 뽑아신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이제 괴사에서 나와요. 괴사에서 보면 원서, 원형정, 불용, 후부용 이렇게 나오죠. 원서라는 게 점을 쳐서 근본적으로 안다. 원서가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실제로 점을 쳐서 저 사람이랑 저 지도자랑 같이 해야 되겠어 이렇게 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였죠? 점은 외친다고 했죠. 내가 판단을 근원적으로 세밀하게 해보기 위해서 한다 했잖아요. 지금 원서라는 게 그래요. 내가 협력을 할 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판단을 해봐.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뭘 판단해보라는 게 바로 원형정이에요. 원형정. 내가 협력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협력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판단해봐가 지금 원서 원형정이에요. 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원형정 한 사람을 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협력할 수 있는 저 사람이 내가 보좌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형정 한 사람인지 아닌지. 원형정이라는 게 뭐냐면 원은 뭐예요? 이 정도 한자는 아시죠? 원은 예? 으뜸원이죠. 그래서 으뜸 가는 사람인지 알아라는 거야. 근데 으뜸 가는지 알아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질문을 많이 하셔서 피곤하십니까? 그죠? 으뜸이라면은 네? 네, 올바른 사람. 그렇게 해도 그죠? 으뜸. 보통은 으뜸이라면 여기 지금 주역에서는 득행이 바른 사람. 그리고 지도자로서 성숙한 사람. 내가 협력을 해서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 성숙한 사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지도자로서 성숙한 사람인지를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특성이 지도자급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보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어떤 내가 공동체를 생각을 한다면 그 지도자가 덕성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왔어. 덕성만 있어.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제대로 케어를 못해. 그리고 이 공동체에 어떤 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은 다 계속 놓치고 덕성만 있어. 그러면 이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아니죠. 이 어떤 원에는 덕성이 있다는 말 플러스 이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라는. 만약에 가미당 같으면 가미당에 이제 구미수쌤이라면 그분의 득승 플러스 가미당은 공부 공동체잖아요. 그 공부를 계속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분인가?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덕성과 공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공동체의 수많은 일을 케어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근본적으로 판단하고 협력을 하라는 게 바로 원서, 원형, 정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령, 후부형을 넘기던 불령, 후부형을 듣고 저는 굉장히 깨달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불령이란 게 영이 편안할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내준 자료에 보면 불령 한 다음에 방래가 돼 있죠.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편안하지 않아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협력을 할 때 협력이 잘 이렇게 끝까지 친밀한 협력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이 원서 원형 정의 일단은 안 될 거죠. 그는 근본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은 게 있고 그 다음 뭐냐 하면은 내가 편안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보호자 이런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일시적으로 여기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미당에 왔다면 내가 전체 인생에서 편안하지 않은 인생에 꼭 풀어야 되는 간절한 뭔가가 있었어. 그게 불령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그 지도자가 원형 정도 했어. 그 나에 대한 내 문제에 대한 절실한 자각이 전제되지 않은 협력은 언제든지 깨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남 탓하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어땠네, 들어왔더니만 뭐가 어땠네, 뭐가 어땠네. 그런데 핵심은 내가 불령했기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빠지면 안 돼. 그리고 다음에 후부형이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미적거리면서 늦게 오면 장부라도 흉하다. 내가 분명히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판세가 막 돼 있어. 덕성이 있고 정말 지도로서 뛰어나. 저 사람이 공동체도 잘 운영하고 그런데 나는 편안하지도 않아. 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막 계산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혼자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미적거리면서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을 할 때 그런 근본적인 판단을 하고 지도자에 대한 그런 판단이 한 다음에 내가 편안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까지 판단을 했으면 바로 가서 진솔하게 그러함을 인정하면서 협력을 들어가는 거죠. 사람 대 사람으로. 그게 바로 비의 괴사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니까 많은 생각이 일어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효사로 들어갈게요. 효사로 들어가면 이제 지금 초 같은 경우는 처음 이렇게 협력할 때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초효 얘기예요. 초효 같은 경우는 유부죠. 유부라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쭉 지금 원서, 원형정, 불용, 후부용까지 공부하고 나면 친밀한 보자, 협력의 처음에 어떠해야 되는지 믿음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가득한 데는 그냥 저 사람을 믿는다 이런 것보다는 계산이 깔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협력을 할 때 물론 이제 이것도 계산이라면 계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물질적이라든가 이걸로 뭐가 되겠지 이런 계산이 깔려버리면 나중에 이제 흉하게 되는 거예요. 유부가 없는 믿음이 없는 이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굴러갈 것이라는 또는 이것이 공부로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처음 시작은 벌써 시작부터 흉한 기미가 막 보이죠. 그죠? 그래서 유부로 시작해야 된다. 근데 그 나눠준 보면 유부한 다음에 권부라는 것도 있어요. 권부는 뭐냐면 부가 질그릇 부거든요. 질그릇은 꾸미지 않은 그릇이에요. 우리가 화려하게 꾸미는 그릇들이 있는데 이 질그릇은 꾸미지 않은 그릇인데 그런 꾸미지 않은 그릇처럼 솔직하고 진솔한 내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내 인생의 주역에 이걸로 유부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디든지 단체에 들어가면 이게 좀 약간 왜 있잖아요. 이게 여기 발을 딱 걸치고 언제든지 뺄 듯이 있는 듯한. 저는 제가 그런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런 피드백을 한두 번 받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은 뭔가 이렇게 발을 빼듯이 항상 있어요. 이 말을.
쑥 들어오지도 않고 쑥 나가지도 않으면서 딱 중간에 있는 내가 개주의자였나? 막 온갖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근데 내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성격 탓을 했죠.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그게 최고로 먼저 도망갈 수 있는 최첨단 방법이잖아요. 내 성격이 그래. 그런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말하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해도 찝찝하는 건 자기는 알잖아요. 좀 찝찝해. 그래서 찝찝한 상황인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이게 주역을 하면서 빗개가 이거는 정말 저는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 온 거예요. 와서 이게 친밀한 보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선생님들이 오늘 뭐죠 이걸 뽑았잖아요. 뽑아서 정말 지금 머리가 복잡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초요가 꽂힌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내 행동에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왜 그렇게 행동을 했지? 단지 성격 차이인가? 근데 단지 성격 차이라면 그 성격에 뭐가 들어있지? 그죠? 그 성격도 뭐가 있어요. 성격 차야, 성격이야 하고 빠져나오시면 안 돼요. 그 성격에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성격이 형성됐지? 이렇게 차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어떤 협력을 하고 무리를 형성하는데 아직도 나는 후부흉한 사람인 거예요. 아직 나는 할 수 있어. 내 혼자 할 수 있어. 그게 필요하지 않아. 이럴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쑥 들어가겠어요? 맞죠?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발걸 치고 언제든지 뺄듯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약간 성격처럼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고 보니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막 우여곡절을 겪고 수많은 난리잖아요. 공동체 난리를 겪은 적이 없는 거예요. 후부용하고 있었구나. 나는 언제든지 그러고 있었구나. 그걸 통렬하게 깨우친 효예요. 그렇게 효라서 이거는 정말 기억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 효가 잔해예요. 잔해는 뭐냐면 스스로 안에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2효랑 5효, 5효는 지금 빗기에서 군주의 자리, 왕의 자리예요. 그래서 친밀한 협력을 전반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2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랑 관계가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협력하는 사람, 왕은 이제 협력을 받는 사람이라면 협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는가가 잔해예요. 협력하는 사람 입장은 나는 협력하기만 하는 사람이야.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잔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협력을 시작한 거야. 원형적, 원서를 거친 거야. 라는 것이 항상 이 사람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등한 관계예요. 내가 협력을 하지만 그 마음이 내가 스스로 불량했고 그래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야 라는 나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다 남 탓하게 되죠. 네가 그때 그 일 하자 했잖아.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 일 하자 했잖아. 네가 하도 강하게 얘기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이거 흉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쩔 수 없이는 원형 이거 안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남 탓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된 것,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는 것. 이걸 확실히 새겨둬야 된다. 모든 협력의 기본이죠. 세 번째는 비인이에요. 딱 봐도 왠지 비인인 것 같죠. 안일비. 비지비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협력을 하는데 협력할 사람 아닌 사람과 협력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협력하러 들어왔는데도 자기는 계속 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협력 전체를 망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자기는 자꾸 마음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그게 바로 비인의 얘기예요. 지금 3요, 여기도 3이고 여기 3이죠. 3은 보면 이제 나중에 다들 주역을 공부하실 거죠. 공부를 하실 거라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부하실 건데 이 3요는 이게 아랫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세상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도 알잖아요. 아랫자리에서 가장 위에 있어 보면 사실은 세상이 보이는 게 없는 듯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는 내가 최고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형성되는 사적인 마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무리를 형성하고 싶은 그 사적인 마음.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비지비인이에요. 왜냐하면 크다란 공동체 안에 협력을 들어가는데 내 무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바로 비임인 거예요. 다음에 이제 왜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은 지금 바로 이게 친밀하게 협력의 주체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도와야 하는 사람이에요. 도와야 하는 사람인데 아까 이 사람이랑 비슷하게 다른 사람한테 눈길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협력하고 이 공동체 전체의 뭔가를 위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나는 사적으로 자꾸 저 사람한테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 전체의 공동체로 들어갔을 때 수많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어떠한 주체와 의논을 하지 않고 사적으로 그 사람한테 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외비지예요. 이 둘이 약간 비슷하죠. 근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까지는 못 보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그래도 가까이에서 지도자가 계속 고생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지도자와 좀 약간 멀 때는 온갖 생각을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로 가면 바로 지도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분의 애환과 저분의 마음을 계속 보는 거예요. 보니까 저 사람이랑 협력을 해서 해야지 내가 저렇게 끌려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외비지. 그 다음에 이제 오효는 이제 협력을 주체적으로 하는 협력에 대해서 가장 주체인자인 거예요. 그러면 왕이죠. 이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가 이제 오효에 나오는 효사예요. 효사에 보면 최근 먼저 현비라고 되어 있어요. 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이 무슨 현이죠? 네, 나타날 현, 드러날 현, 그리고 밝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딱 봐도 분위기가 뭘 것 같아요? 응? 네, 네, 맞아요. 이게 지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과 모두 같이 협력을 합니다 라는 것을 밝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 누구는 빼고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와 하나의 친밀한 그것으로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비예요. 근데 현비하는 방법을 이제 뒤에 나와요.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왕용상구 실점검이에요. 이게 한자들이 어려웠고 저도 주역을 공부해 보니까 주역이 거의 한 2500년 전 맞죠? 네. 나오니까 막 헷갈려요. 3000년 전 일인가? 그리고 주공이 이 지금 계사 효사를 쓸 때의 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얘기라든가 그 당시에 이렇게 용어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으로 지금 효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용상구 실정금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무도 지금 사냥을 해보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사냥하는 광경을 TV로는 보셨죠. 보시면 사냥을 할 때 막 네 방향으로 막 몰죠. 이렇게 막 몰단 말이에요. 이렇게 몰고 딱 이게 동물이 딱 갇히죠. 갇히면 걔를 딱 잡는 게 사냥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왕은 세 방향으로만 몰아라 해요. 세 방향으로 몰아.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만 몰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짐승이 막 몰리다가 어떤 애는 안에 있으면서 잡힐 것이고 어떤 애는 도망갈 거죠. 도망가죠. 실점검이 바로 도망간 애예요. 실점검.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실점검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협력하는 이 상황에 반대하는 자예요.
난 싫어 하는 자, 그런 자는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보낼 줄 아는 것도 이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싫다는데 계속 있으면서 계속 딴지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친밀한 협력을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왕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은 보내야 돼. 그리고 남아있는 자와 협력을 하면 돼. 그게 왕의 또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리더가 어떨 때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람, 그러면 안에 있으면서 계속 딴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내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공동체 전체 안녕을 위해서. 이게 또 왕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위치도 있고 강건한 사람인 거예요. 다 품는 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나눈 그게 보면 의빈불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뭔 뜻이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남은 사람들한테 내 사람한테만 뭔가를 보장을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바로 지금 오효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수죠. 무수라는 게 머리가 없었어. 또는 시작이 없었어. 그래도죠. 지금 안녕 공동체 전반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친밀한 협력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은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그 안녕 안정이 이제 허물어지는 시간. 근데 그렇게 허물어지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무수라는 거. 뭐냐면은 머리가 없었어. 이런 뜻이죠. 근데 시작이 없었어. 이런 뜻이죠. 그럼 시작은 뭐예요? 여기. 유부가 없었어. 이렇게 와해가 되는 데는, 이렇게 불안정하게 이렇게 뭔가가 와해가 되는 데는 처음부터 유부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부는 또 왜 생기죠? 원서, 원형정, 부형이죠. 처음 시작하는데 유부는 원서, 원형정, 부형을 안 했기 때문에 유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은 무수는 결국은 이 안녕, 안정을 해쳐버린다. 이게 바로 무수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들 얼굴이 심각하시네요. 만감이 교차하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주역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한자이 된 걸 나눠드렸잖아요. 제가 처음 주역을 어떻게 만나냐 하면 저는 정말 주역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주역이라는 것은 있다는 것만 알지 얘가 내 인생에 들어올 것이라고는 1도 생각 안 했어요. 정말 어쩌다가 곰쌤이 수업 시간에 주역을 넣어버리는 바람에 저는 정말 공부는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전 중간에 들어갔어요. 주역 원본인가? 하여튼 그런 책이었는데 100% 한자예요.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설하는 것도 다 한자예요. 저는 한자를 잘 모르거든요. 첫 시간에 들어가서 뭐 아무 설명도 없이 바로 몇 페이지 하듯 막 줄줄줄줄줄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가 이 생인지 저 생인지 난 여기 왜 왔는지 그러다가 갑자기 뭐 남녀 얘기 나오면 이렇게 갑자기 듣다가 또 이 생인지 저 생인지 나는 여기서 왜 하나 다시는 주역다리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고는 정말 1년만 잘 버티면 이건 이제 떠나보낼 수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1년을 버티자. 왜냐하면 나에게는 다른 시간도 소중하니까 이러면서 1년을 버텼는데 또 이러면서 곰쌤이 계속 주역은 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2년째부터는 이제 포기해야겠다. 마음을 바꿔야겠다. 내가 여기 있으려면 탓하고 나는 싫은데 저걸 왜 해?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주역을 좋아해보자. 근데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한 2년, 3년도 안 좋아져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들이 내 인생의 주역이라는 걸로 공부하면서 글을 쓰면서 주역이 진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주역은 이해하는 시간에 한자들 그 뭐 수많은 지금 이상한 이걸 뚫고 들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시간을 놓쳐버렸으면 예를 들어서
왜 수업에 쓸데없는 이런 걸 하지 하고 놓쳐버렸으면 지금 제가 주역으로 얻는 이 삶의 많은 지혜들 이런 것을 놓쳐버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한자로만 이렇게 딱 한 거는 제가 그날 주역 원본에서 받은 충격을 선생님들도 한번 당해보시라고. 내만 당할 수 없다. 내만 당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서 여기에 이제 한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마 들었을 때는 굉장히 약간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딱딱한 말들을 뚫고 들어갔을 때 우리 일상과 얼마나 밀접한 내용이 있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주역입니다. 오늘 각자 뽑으신 거 오늘의 주역, 오늘의 운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의 주역 해서 오늘 전체 강의랑 그 단어를 가면서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일까, 이게 나한테 내 삶에 뭔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